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강공원에 나왔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 이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을 융합을 했는데, 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시공간을 물질 및 에너지와 연결을 해서 중력 개념을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보다 조금 더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특징을 크게는 5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째는 가속하는 물체에 대한 이론이죠. 특수 상대성 이론은 이제 등속 운동하는 물체들의 좌표계에 관한 그런 이론이었었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속하는 물체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가속 운동력과 중력이 같다. 세 번째는 이 중력이라는 것이 시공간에 휘어짐이다, 또는 이제 시공간에 뒤틀림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늦게 흐른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빛의 파장이 달라진다. 즉 강한 중력에서는 빛의 파장이 길어진다, 그런 건데요. 이 5가지를 이제 하나씩 이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위대한 점 또 하나는 1917년에 처음으로 우주론을 주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많은 물리학자들이 우주에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주를 연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영원 불멸이고 고정된 우주를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후대에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처음에 아인슈타인 생각은 틀렸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게 됐는데, 아인슈타인도 나중에 이제 자기 과오를 알고 본인이 만들었던 그 우주 방정식에서 이제 우주 상수도 없애고 하면서 본인도 이제 동적인 우주를 거부했던 것이 이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우주론을 처음 주창을 했다는 것은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데카르트는 공간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했는데, 뉴턴은 물건이 없는 빈 공간도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300년 전에 뉴턴의 과학이 생긴 그 이후에 거의 근대 과학이 시작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받은 대부분은 뉴턴 이후의 과학이기 때문에 그때의 그 현대 과학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감각이 그렇게 느끼고 있죠. 물건이 없는 빈 공간도 우리는 존재한다고 그렇게 현재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은 물질과 에너지가 중력장을 만들기 때문에 시공간 안에 무언가가 들어있지 않으면 중력장이 존재를 하지 않고, 따라서 시공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이니까 이제 공간 자체가 물질이 없으면 공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인간과 물체가 없으면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이제 이해를 하려면 영어로는 즉 필드죠. 그 장을 잘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 필드 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의 에너지나 영향력을 담는 공간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상에 막대 자석을 이렇게 놨을 때 자기장이 생기는 걸 보면, 자기장은 이렇게 막대 자석 양쪽 극에 가까운 곳이 제일 강하고, 자석 극에서부터 멀어지면 철가루가 덜 반응을 하죠. 자기장은 이 공간이 있어야 그 안에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본 것처럼.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중력장은 물질의 존재만으로 창조되는 에너지 장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물체가 없는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일반화해서 중력장이 없는 시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전자기장은 중력장이 있어야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설명드렸다시피 중력장이 없으면 시공간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전자기장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하고 이제 10년 후인 1915년에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그런 발견은 이제 빛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별빛이 우리가 밤하늘에 이렇게 별빛을 보면 별빛이 우리에게 똑바로 반듯하게 일직선으로 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그 오감의 감각이 그 느끼는 것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빛이 쉬워져서 우리한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론으로만 발표를 했고 증명을 못했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1919년에 영국의 아서 에딩턴이라는 천문학자가 이 빛이 쉬는 것을 증명을 함으로써 아인슈타인을 일학 스타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제 일식 때 그 별을 관찰을 하며 쉬워지는 걸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서 에딩턴이 1919년에 일식에 즈음해서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이제 일식이 일어났을 때 별의 위치를 측정을 해가지고 쉬워진다는 걸 그 증명을 했습니다. 6개월 전에 그 별이 떠 있는 그 위치를 측정을 해 놓고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별이 저쪽에 있다고 그러면은 태양빛 때문에 우리가 별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식 때는 태양이 가려지니까 그 저쪽에 별빛이 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이 큰 곳에서는 그 중력장이 쉬워지기 때문에 빛도 이렇게 쉬워진다고, 그 중력이 큰 주변에서는, 그러니까 태양이든 블랙홀이라든지 큰 질량의 그 물체 주변에서는 이제 중력장이 이렇게 쉬워진다고 본 거죠. 예를 들어서 볼링공을 트램폴린 위에 이렇게 놨다 그러면 이렇게 쭉 쉬워지겠죠.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겠죠, 트램폴린이. 그리고 그것처럼 이제 중력장이 이렇게 쉬워진다는 것인데, 태양이 이렇게 있다면은 태양의 무게 때문에 그 주위에 중력장이 이렇게 쉬워지기 때문에 그 쉬워진 중력장을 따라서 지구도 돌고 모든 행성들이 이렇게 지금 돌고 있는 거죠. 별빛이 올 때는 별빛이 지나는 그 주변에 큰 그 중력을 가진 은하계도 있을 수도 있고 큰 중력을 가진 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별들 주위를 이렇게 올 때는 이렇게 쉬워진다는 거죠. 그거를 에딩턴이 증명을 한 겁니다. 별을 이제 관찰을 해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그 각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딱 봤을 때 별이 위치가 저기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별의 위치가 이렇게 다른 쪽에 있는 겁니다. 그 오차 각도가 있고 사실은 빛이 이렇게 쉬어서 오기 때문에 별은 이쪽에 있는데 우리는 감각적으로 우리 눈은 여기 있다고, 감각적으로 이쪽 방향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이쪽 방향에 있는데 에딩턴이 촬영한 그 별은 이 중간에 태양이 있기 때문에 별빛이 이렇게 쉬어서 온 거죠. 근데 이렇게 쉬어서 왔는데 우리가 보는 이 각도는 바로 반듯한 방향의 각도를 보기 때문에 별이 거기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오감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그 본인들의 시각적인 환상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 이 안경 렌즈와 같은 렌즈가 현상을 이렇게 크게 보이기도 하고 작게 보이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왜곡시키듯이 별빛이 중간 천체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쉬워지는 현상을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질량이 없는 빛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쉬어진다는 것이 처음에는 모든 과학자들이 믿기 힘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 아서 에딩턴이라는 그 천문학자가 그 빛이 일식 때 그 빛이 쉰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함으로써 많은 이제 과학자들이 믿게 된 것이죠. 오감, 즉 눈깊고 혀 몸의 환상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만 우리가 진리를 탐구해가는 그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1919년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3.1 만세 운동 때인데 이 사람들은 그때 우주를 보면서 이런 우주의 현상을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에 좀 이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경외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 태어나기 전에 우주의 법칙도 그 뉴턴의 만유인력으로 다 해결을 했었는데 그 계속 관찰을 하다 보니까 화성이 이제 태양을 돌고 있는데 그 화성이 이렇게 완전히 동그랗게 원으로 태양을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 타원으로 돌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딱 그 궤도가 완전히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살짝 움직이면서 돌고 있다고 그럽니다. 공전의 위치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데 그러면 태양에 가장 가까웠을 때 그 지점을 이제 근일점이라고 그러는데 그 근일점의 위치가 계속 조금씩 바뀐다는 겁니다. 이 오차가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그 근일점이 자꾸 바뀌는 그 뭐 100년에 0.01 정도의 오차가 생기는데 뉴턴의 중력 법칙으로는 이 오차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그 화성과 태양 사이에 뭔 다른 행성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 그 다른 행성이 영향을 받아서 그게 생기는 줄 알고 계속 찾았었는데 그걸 결론적으로는 못 찾았다고 그러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제 상대성 이론을 만들면서 이제 이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뉴턴이 이제 중력 법칙을 만들 때 이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과 달이 지구를 보는 것을 이제 하나의 중력 법칙으로 나중에 이제 정리를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태양과 지구가 서로 접촉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서로 중력으로 끌어당기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아인슈타인도 이제 가지게 되면서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게 된 거죠. 뉴턴의 만류 인력에서는 중력은 인력입니다. 질량이 있는 물체들 사이에서는 고무들처럼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중력은 주변 시공간이 휘어져 있는 곡률의 양이다. 즉 중력이 시공간을 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중력은 시공간의 휘어짐과 같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사는 이 4차원 시공간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휘어져 있기까지 하다. 그런 뜻이죠. 시공간이 중력 에너지 장으로 되어 있는 매트리스다. 그런 것입니다. 중력이 공간의 모양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쉬어진 공간의 시간이 평평한 곳보다 느리게 흐릅니다. 당연히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반드시 가는 것보다 이렇게 시간이 늘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뉴턴은 물체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중력이 잡아당겨서 이렇게 물체가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아인슈타인은 시간의 흐름이 빠른 곳에서 시간의 흐름이 늦은 곳으로 물체가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보면 우리가 고층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는 지면에 붙어서 낮은 층수의 일반 주택에서 사는 것이 시간이 느리게 흐르기 때문에 좀 우리가 늦게 늙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의 가장 큰 포인트는 관찰자의 입장입니다. 관찰자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시공간이 바뀐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보면 지구의 약 80억 인구가 각각의 창문으로 자기의 입장을 각각의 80억 개의 창문을 열고 이제 바라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각각의 이제 각자의 시공간을 가지고 각자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감적인 판단을 가지고 각자의 이제 창문을 보기 때문에 생각이나 의견이 다 100% 똑같은 사람이 없는 거죠. 각각의 인간들은 이제 본인들의 안입이 설신이 그 육감에서 오는 그런 의식들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영상에서 항상 언급하듯이 오감의 환상에서는 벗어나야 우리가 항상 진리를 탐구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감의 경험에 의해서 얻는 모든 그 경험적 지식이 100% 옳은 게 아닌데, 우리는 내가 보면 그게 100% 진리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100% 진리라고 생각하고, 만지면 100%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오감의 허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저번에도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물질이 딱딱한 것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원자들은 다 비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숲속에서 아무도 없을 때 나무가 떨어졌으면 소리가 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나무가 쓰러지면서 그냥 공기의 울림만 만드는 것이고, 들을 귀가 없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이 오감은 우리 자신을 사실 속이고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일찍이 깨닫고 온 개공이다, 색수상행식이 허상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상대적이고 이제 독립적으로 상대성이 두드러지는 것이 우리 물질 세상에서는 이제 여성과 남성의 상대적 관찰자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또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인 한계로 각자의 관찰자적인 시각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성과 여성성이 각각 가지고 있는 그런 오감의 느낌을 여성과 남성이라는 특성의 오감의 잘못된 환상을 벗어나기가 힘든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여성들이 보통 남자친구들에게 이제 가끔 물어보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머리 헤어스타일을 바꿨다든지 뭐 하고 만났는데 오늘 다 뭐 바뀐 게 없어 이렇게 물어보면 남자들은 보통 엄청 긴장해서 이제 여자친구를 관찰을 하지만 결국 실망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관점의 차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업습을 바뀌기도 힘든데, 이제 성적으로 집단적인 그런 그 남성이나 여성의 성질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 각자는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 파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그 파동으로 우리도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영성에서는 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그 의식에 맞는 파동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파동 주파수에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리는 것이죠. 그래서 커플들도 예를 들어서 파장 주파수가 같기 때문에 만났다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학창 시절에 끼리끼리 어울린다든지 하다못해 이제 직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서로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감정 교류가 되는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잖아요. 서로 어떻게 보면 생각이 같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파동 주파수가, 의식의 파동 주파수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만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를 상대성 개념에서 이제 이해를 해야 하고, 우주가 스스로 미세 조정을 하듯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부부든 연인이든 살다가 보면 관찰자 시점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장을 잘 조율을 해서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서로가 처음에 만났을 때 나눴던 그 문자나 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초심의 그 문자나 글에 그곳에서 그 갈등이나 그 파장을 조정할 수 있는 그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